네, 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282번입니다. 예, 이만식의 곤돌라입니다. 시연실 2016년 봄에 게재된 것인데요. 어, 3편이 게재됐는데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필이면 금년 제일 추운 날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눈이 확실히 있는 곳이라 외국인 관광객도 몰린 덕유산 설천봉에서 하행성 곤돌라를 20여 분 기다렸다. 무조건 8명을 태웠다. 스키장에서 12분 내려간다. 따뜻해지자 모르는 새 무리 사이에 어색함이 흘렀다. 아이들도 아는 듯 조용했다.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귓속말 했다. 곤돌라에 밀폐된 공간을 잊은 엄마가 다 들리게 속삭였다. 조금 오래 참아야 해. 주변 사정 생각지 못하는 나이. 그렇지만 매서운 추위에도 엄마 따라다닐 나이. 여섯이나 일곱이었다. 다른 네 사람에게 엄마의 당황은 남일이 아니었다. 너무 추웠으니까 소년의 사정이 이해됐지만 무릎도 조심히 앉는 자세는 무기력을 강요했다. 배낭을 뒤졌다. 마이쮸가 있었다. 마이쮸에 빠진 소년이 엄마를 더는 보채지 않았다. 소년이 곤돌라에서 잠시 오줌 마려워 했던 일이 여러 날 지난 오늘까지 큰 사건인 듯 기억에 생생하다. 5분도 안 돼 광대뼈 얼어버린 항저병 추위도 다 잊었는데 그 일이 자다 일어나서 시를 쓰게 한다. 이 시는 사건의 기록을 위한 게 아니다. 사건이랄 게 없었으니까. 사건을 기록하게 하는 힘에 관한 것이다. 곤돌라처럼 밀폐된 공간은 어색하다. 12분의 만남이다. 소개나 감사의 인사가 벌어지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 엄마도 소년도 인사하지 않았다. 마이쮸 하나였을 뿐이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하루라는 길이에 비해도 시간이 너무 짧았다. 마이쮸 사건이 시나브로 생각난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아니다. 어쩌면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사건의 이름은 영혼에서 나온다. 오줌 마려운 소년이 곤돌라 어른 모두의 마음을 힘들게 하던 순간 마이쮸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우연히 모면한 어색함일 뿐이다. 하지만 그 순간 사건이라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편안해진 표정으로 마이쮸에 빠진 소년을 보는 곤돌라의 다정한 분위기. 영혼으로 삶을 읽는 귀한 순간을 소년이 선물하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진짜 겪은 일이에요. 다시 가서 볼게요. 하필이면 근난 제일 추운 날이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요새 눈이 잘 안 내리죠. 그 눈이 확실히 있는 곳이라 가면 무조건 눈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몰린 덕유산 설천봉에서 하행성 곤돌라를 20여 분 기다렸습니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죠.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있죠. 가면 무조건 눈이 있는. 근데 그 곤돌라가 그 사람이 많으니까 기다려요. 그리고 내려오는데도 한 20분, 15, 10여 분? 12분, 그죠? 10분 내려간다고 그래요. 무조건 8명을 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기다리니까 딱 차게. 따뜻해지자 세 무리 사이에 어색함이 흘렀다. 어색하죠? 그 서로 다른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이들도 조용했어요. 아는 듯이 아이들이 2명 있었는데. 근데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속삭였어요. 이건 너무 심각하니까 엄마가 곤돌라에 밀폐된 공간을 잊은 엄마가 다 들리게 속삭였어요. 급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 오래 참아야 해. 이랬어요. 근데 이 애를 보니까 주변 사정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는 나이죠.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매서운 추위에도 엄마를 따라다닐 나이.
여섯이나 일곱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다른 네 사람한테도 우리 그 사람한테도 엄마의 당황은 남의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너무 추웠으니까 손의 사정이 이해가 됐지만 무릎도 중심에 앉은 자세는 모래 그통 안에서.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난 게 배낭에 그게 한 마이쮸가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고해가 좋아 그런 애들이 그런 나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쮸에 빠진 소년이 엄마를 더 넘고 채지 않았어요. 간단한 사건이죠. 소년이 곤돌라에서 잠시 오줌 마려워 했던 일인데 여러 날 지난 오늘까지 큰 사건인데 기억이 생생해요. 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이게 질문입니다. 5분도 안 돼 광대뼈 얼어버린 형제병 추위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일이 자다 일어나서 시를 쓰게 해요. 근데 이 시는 사건의 기록은 아닙니다. 사건이랄 게 없었으니까. 그럼 뭘까? 사건을 기록하게 하는 힘이죠. 무엇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는 힘일까? 무엇이 시를 쓰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이 시대에 무엇이 시를 쓰게 하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곤돌라에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세계의 어? 물질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삶의 경험을 다시 반성하게 음, 이유는 무엇이고 그런 거죠. 다시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시를 쓰면서 바로 동시에 질문하는 거죠. 나도 궁금하죠. 왜 다시 이걸 곤돌라처럼 밀폐된 공간은 어색하죠. 어색해요. 그 12분간의 만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서로 그게 되게 어색한 이유가 뭐냐면 길게 가면 뭐 밀폐된 공간이어도 어떻게 뭐 인사도 하거나 뭐 감사하다 뭐 말하면 그 헛소리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엄마도 소년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뭐 마이쮸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 그죠? 속절없이 흘러가는 하루라는 기기에 비해서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근데 마이쮸 사건이 시납으로 잘못 썼다. 시납으로 시납으로 기억납니다. 시납으로 사전에 뭐라고 번역되냐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시나브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시나브로. 내가 의식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그 무슨 소리냐면 옆에다 하나 더 쓴다면 이건 사전 내용이고 의식하지 않았는 거. 무의식적으로. 뭐 그런 거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그때 물질적인 차원에서 또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또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또는 영성적인 차원. 이게 내가 이제 나의 실제의 인간경험, 사상계, 없는 따르는 질문, 예, 이게 분석이죠. 경험의 음, 분석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일이 벌어진 건 아닌 것 같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또는 사상적인 또 정신적인 차원에서라면 음? 아무것도 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지금 아까 그 차원을 왜 얘기했냐면, 그러나, 아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차원이나 영성적인 차원에서라면, 어쩌면,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억이 신압으로 난 것 같아요. 어쩌면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할 거예요. 그거 뭐냐? 그 사건의 이름은 영혼에서 나온다고 내가 말한 이유가 바로 영성적인 차원에서, 네, 영성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 영성적인 차원을 호출하는 사전대적인 정동 차원. 볼때 일이 잊을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 고 음, 기억하지 못한. 나도 이거를 그때는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고 나를 돌이켜 보는 거죠. 나를 다시 읽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줌 마려운 소년이 곤돌라 어른 모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순간 마이쮸, 마이쮸라는 음, 물질적인 차원, 여기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이쮸 때문에 내가 마이쮸 줬어. 기분은 좋죠. 내가 줘서 해결했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연한 그러니까 감정적인 차원에서 또 감정적인 차원에서 기분은 약간 좋지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사탕 하나 줬다고 그지? 우연한 어색함을 모면한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사건이라 할 수 없는 사건. 음, 왜냐하면 음, 물질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라면 사건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영성적. 어, 그러니까, 어? 뭔가 그런 게 벌어진 것 같단 말이죠. 무슨 차원, 뭐가 벌어진 거야? 그게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때 기억난 건 딱 이거밖에 없었죠. 편안해진 표정으로 말줄을 빠진 소년을 보는 곤돌라의 다정한 분위기가 생각이 났어요.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우린 다시는 곤돌라에 내리면, 곤돌라에서 어, 도착해서 내리면 인사도 없이 헤어질게, 헤어질 새 집단이지만 뭔가 모르게 어, 느껴질 다정함을 기억해냈어요. 그 다정함이 너무 좋았다는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애가 먹는 거 보고 뿌듯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정한 분위기는 영혼으로 삶는 귀한 순간이죠. 이걸 누가 선물했냐면 소년이 선물하고 있었다는. 소년이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라 소년이 곤돌라의 꽃핀 것들을 물질적인, 또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당혹감을 탑승객들에게 주었을지 모르지만 독립적으로 훨씬 귀한 선물이 되었더니 그건 영성적
상황의 공동체. 그치? 상황의 공동체. 상황은 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상황을 미비하게 미리하게 해주는 이게 내 판단이에요. 이거 분석 이거 이렇게만 분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이렇게 내시를 분석을 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우리가 대부분 구체적이고 인질적인 차원의 거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적 차원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대부분의 경우 그러죠. 그러니까 애가 그 오줌이 마렵다. 그럼 육체적인 물질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그 모르고 지나가 버릴 만한 거가 아이의 그런 곤혹스러움 같은 느낌이 거꾸로 영혼으로 삶을 읽는 귀한 순간을 제공한 게 아닐까. 아이의 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